자, 현재 지금 미 증시에 투자했던 분들이라면요, 사실 고민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글로벌 투자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좀 하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도 먼저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사진을 보시면요, 현재 이 트럼프 대통령이 11일이죠. 이 시가총액 1조 원을 돌파한 4개의 기업인 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구글, 아마존의 실적 덕분에 미국 증시가 호황을 누렸다라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이른바 앞자를 딴 이 마가, MAGA라는 마가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144일간의 미 증시 신기록 구간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이 최대 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4개 기업들은 이 시가총액이 5,200억 원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사실 나스닥에 속해 있는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이 나스닥 선물 지수에 관련해서 지수 대응 전략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김버스타님, 네, 트럼프 대통령을 보니까 뭔가 같이 좀 연관해서 생각이 나네요. 제가 왜 생각이 나죠? 뭔가 좀 닮았어요. 아니요, 전혀 안 네. 저 트럼프 대통령 많이 안 좋아합니다. 저는. 아, 그런가요? 많이 안 저랑 네. 사상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랑 네. 사상적으로 완전히 극단에 있는 분이에요. 그렇군요. 저랑. 네, 그래서 저 많이 좋아하지 않는 분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나스닥 선물 지수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 뭐 제가 좋아하는 거하고 안 좋아하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게 투자와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얘기를 좀 이 사진에 대해 아까 그 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자면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초호황이 왔다고 자기가 막 증시 최신고가 가고 있다고 막 자랑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자기가 했다고 하는데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 거의 90%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숟가락 하나만 딱 얹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글로벌 금융위기 네. 이후에 2009년부터 집권해서 그 힘든 구간을 다 잘 버티고 잘 미국 경제 잘 만들어 와서 호황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호황의 중간 단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거든요. 그래 따지면 사실 이렇게 자랑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숟가락 얹는 건데 일단은 저는 보라 오바마 대통령이 상당히 좀 잘했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 마가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이잖아요. 근데 구글은 우리가 잘 알지만 나스닥이 뭐라고 표기되어 있습니까? 알파벳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사실 MAAA예요. 네. 근데 굳이 구글을 구글로 표시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모토가 뭐냐면 마가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Make America Great Again. 앞자를 따면 마가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이게 하늘의 뜻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잘 볼 때는 엮었네요. 정말 네네. 정말 너무 잘 엮었어요. 참 네.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일단 2009년 이후에 뉴욕 증시 호황은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자리가 좀 어떤 자리였냐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 5대 거대 정보기술기업의 제재 심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을 심의하는 자리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중소기업 M&A를 막 했는데 어떤 식으로 M&A를 했냐면 이 기업들이 중소기업 중에 스타트업 중에 되게 커나갈 수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잠재적으로 경쟁이 될 수 있는 기업들 다 사버렸어요. 이 회사들이. 다 사버리면서 그런 기업들을 씨를 말려놨기 때문에 이거 문제 있다 나중에 너네들이 너무 독점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해서 제재 심의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칭찬을 해버렸으니 제재 심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네. 일단 뭐 요 사진에서 좀 얘기는 그만하고요. 일단 그래서 나스닥은 저 의견은 항상 똑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집권해서 지수가 계속 오른다면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스닥 차트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나스닥이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나스닥 차트 같은 경우 신고가를 가고 있지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승이냐면 약 빨고 상승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추후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상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럴 때 투자할 기회는 더 많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 상승을 즐기자. 네. 제가 지난주에 9,500포인트 반등 이후에 매도를 보자라 그랬어요. 예, 실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한 건 인정합니다. 깔끔하게 인정하고요. 그래서 전략을 다시 바꿨습니다. 네. 9,470포인트에서 매수 전략으로. 잠깐 눌리면 매수하자. 라는 전략. 실패한 건 실패한다고 인정해요. 왜 제가 이걸 왜 네. 깔아놨냐 밑밥을 뒤에 보시면 큰 그림을 제가 그려놨어요.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실패한 건 확실하게 딱 인정하고 네. 틀린 건 또 인정해요. 예, 그래서 9,470포인트에서 매수 전략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리치스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나스닥 같은 경우 9,100에서 네. 9,600 사이에 밴드를 일단 설정하자고 맞아요. 말씀드렸었는데 네네. 어쨌든 9,600 찍고 한번 좀 밀렸어요. 밀리긴 했지만은 어쨌든 다시 재차 상승. 오. 지금 9,500 후반대인데 네. 지금은 레인지를 좀 더 올려줘야 돼요. 지금은 이제 9,100에서 9,700의 레인지로 움직이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하지만 저도 이제 계속적인 뷰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눌림 시 약간의 큰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나스닥은 쫄지 말고 매수 쪽으로 대응하는 게 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은 미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다릅니다. 왜냐면은 네. 미 증시 같은 경우 미국은 지금 뭐랄까 어쨌든 미국은 호황이에요. 지표 자체도 좋고 뭐랄까 조금 경제 자체가 좀 호황인 상태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버블이 좀 껴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근데 지수가 이만큼 상승하기에는 그만한 호황은 아니거든요. 좀 전에 김문스타가 말한 것처럼 김문스타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문제라 하면 결국에 버블인 거거든요. 네. 버블이 언제 터지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김문스타님은 저 어디 2년 봅니다. 2년. 네. 오. 김문스타님 2년. 네. 저는 2년까지는 안 보고 한 1년 정도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짧네요, 기간이. 네. 그래서 일단은 나스닥 같은 경우 일단은 완전 이 추세 자체가 깨지기 전까지는 일단은 매수 쪽으로 대응하는 건 맞습니다. 그건 여전한 유효한 사실이고요. 일단 다만 레인지상 9,700짜리 가면은 이제 반등의 파형 자체가 죽어들 수 있고 거기서는 약간 다시 조금 재차 눌렸다가 또 상승하겠죠. 네. 이런 그림을 우상향적인 그림을 갈 테니까 일단은 눌릴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9,700짜리에서는 살짝 매도 쪽에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서 하단은 이제 입절 걸고 보시면서 마찬가지로 매수를 보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상단 고가 쪽 라인 밴드를 올라타면 좀 스위치를 하면서 이러면서 따라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일단 미 증시 자체가 버블이라고 말하기엔 지금 자체로는 완전 버블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경제가 받쳐주고 있는 건 사실이고 마찬가지로 글로벌 이슈가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 미 증시는 계속 상승의 그림은 가고 있는데 문제는 글로벌 증시도 악재가 조금씩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악재가 터졌을 때 그 강도를 보시면서 매수의 타점을 좀 더 아래에서 잡느냐 아니면 중간에서 잡느냐 이걸 좀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9,700짜리에서는 일단은 매수 포지션도 약간의 다음 주까지는 다음 주 내에는 뭐 9,700짜리를 안착해서 갈지 안 갈지는 뭐 두고 봐야지 알겠지만은 일단 다음 주까지는 9,700짜리가 저항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일단은 레인지상으로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레인지를 가지고 약간 밴드 쪽 매매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지난주 대부분의 우리 트럼프 대통령 트윗을 보면요. 이 미국 증시 신고가에 대한 자기 자랑으로 도배를 해놨습니다. 현재 지금 특이한 점은요. 이 지난주에 우리가 민주당 대선 후보 부티지지 상당히 놀라운 선전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 후보 이 부티지지를 응원하고 이 버니 샌더스를 이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더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급등하고 반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우려는 감소하면서 미국 달러화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이 골드의 악재는 조금은 더욱더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골드 투자 전략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김보스타님 네. 골드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골드 관련해서 얘기 드리기 전에 아까 그 트윗을 보니까 네. 부티지지가 아주 잘하고 있다. 오늘 잘했다. 예. 크레이지 버니. 크레이지 버니라고 그랬어요. 예. 버니 샌더스를 너무 싫어하는 거죠. 예, 그래서 버니 샌더스를 상당히 좀 경계하는 듯한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하다가 연이 못할 수도 있다. 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티지지가 근데 오히려 이제 민주당이 이제 부티지지가 1위로 올라서면서 민주당 내부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 내부 문제가 생겨서 민주당 오히려 악재가 아닌가 하는데 저는 이제 만약에 부티지지가 만약에 나중에 뉴햄프셔까지 살아남는다면 저는 1위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까지 가면은 만약에 살아남는다고 보면은 저는 오히려 부티지지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경계해야 될 1순위 오히려 부티지지가 아닌가. 버니 샌더스는 사실 약간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좌쪽 성향이 너무 극단적으로 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정치적 견해는 약간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악재가 좀 요즘 많이 없어졌습니다. 많이 없어졌고 반면에 달러화는
달러화는 또 이상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달러와 골드가 같이 상승하고 있어요. 네. 근데 골드는 이제 밀렸죠. 네, 조금 그것 때문에. 밀리긴 했죠. 그것 때문에 밀렸죠. 근데 지금 골드 같은 경우가 밀린 그 달러가 워낙 강한데 강한 이유 자체가 신흥국 쪽이 워낙 좀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일단 주 메인으로 제일 확진자가 많고 네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위안화 가치가 현재 지금 오히려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 현재 미 연준을 또 다시 압박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달러 상승 때문에 사실상 골드가 좀 추가적으로 또 상승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 그래서 당분간 하락세는 좀 지속될 걸로 보여지고 1차 라인 한 1533? 여기쯤에서 단기 매수 관점. 네. 그리고 2타시 1535까지 해서 매도뷰 보시면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골드가 반등을 하려면 첫 번째 악재를 기다리는 건 좀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악재가 나와서 안전자산 쏠리는 것보다는 지표가 일단 부진하게 나오고 왜냐하면 일단 1월 지표는 일단 나왔는데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 신종 코로나가 한 10일 정도밖에 영향을 안 미쳤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엔 큰 영향을 안 미쳤기 때문에 근데 중국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게 미국한테 제조업 경기 둔화까지 같이 가려면은 약간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 2월 지표 나올 때부터 약간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올 건데 그때 이제 금리 인하 압박을 하게 되고 금리 인하 압박에 대해서 미 연준이 어느 정도 코멘트를 했을 때 네. 달러와 약세를 동반하게 만들 때 그때 이제 골드가 추가적 반등이 가능성이 있다. 그게 이제 3월이면 확인될 거예요 아마. 3월이면 확인될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정도의 약간의 눌림목 구간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리치스타님. 최근에 골드가 좀 쭉 상승하다가 오늘 조금 밀렸어요. 네. 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매수로만 좀 계속 전략을 짜주셨는데 네. 골드 어떻게 보세요? 골드는 지금 이제 뭐랄까 좀 더 밀린다면은 네. 매수 가능하죠. 저는 계속 골드를 굳이 매도로 봐가지고 먹기보다는 매수의 자리가 온다면은 차라리 매수의 자리로 왜냐하면 방향성 자체는 계속 이 밴드 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상단으로 올라가면은 1600 근처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서 수익 창산을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아마 지금 골드를 매수를 해서 지금 청산을 안 하고 들고 계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 이미 이전에 골드가 1598, 1600 근처까지 찍어버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비중을 정리를 했거나 아니면은 뭐 익절을 걸어놔서 익절이 다 되셔가지고 수익 청산을 하셨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 무포의 관념으로 그냥 기다리는 거죠. 저는 내려오는 걸 생각하고 매도를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방향성으로만 하기 때문에 일단 골드는 내려온다면은 1540대, 1540대에서 무조건 매수를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손절을 잡는 1530대 이탈을 한다면 무조건 손절을 잡으면 되는 거고요. 1530대 이탈하고 손절 잡으면 다음 매수가를 노리면 되는 거거든요. 다음 네. 매수가는 1490 라인이 있기 때문에 한참 아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좀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아니면 다시 1540대를 안착을 했을 때 다시 재매수를 봐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굳이 우상향하는 종목을 갖다가 굳이 매도로 보지는 않고요. 저는요. 네. 일단은 기다렸다가 물론 이제 내려와 주기를 좀 바라고 있는데 내려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두고 봐야지 알 것 같고 네. 제가 봤을 때는 골드가 좀 내려와 준다면 1540대 정도 온다면은 뭐 매수의 전략으로 강하게 보는 건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뭐 저는 지금까지 뭐 6개월 넘게 계속 골드는 매수로만 전략을 드렸었습니다. 6개월 한참 넘었죠. 6개월 네. 넘게 매수로만 전략을 드렸었는데 왜냐면은 일단은 매수로 강한 상승을 반등을 해서 나왔던 종목이고 아직 그 매수의 수익 목표가가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네. 아직 다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1600짜리가 일단은 목표가긴 했는데 다시 또 눌리면 또 매수를 해도 다시 1600짜리 다시 한번 또 근처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골드는 뭐 지금 자리에서 뭐 저의 견해로는 김본스타님 말씀처럼 매도를 잡고 아래에서 청산하는 것도 이것도 방법이지만은 저는 그냥 기다렸다가 그 매도의 포지션을 안 먹더라도 제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 기다렸다가 김본스타님하고도 말로 비슷하긴 한 거죠. 왜냐하면 김본스타님도 그쪽에서는 청산이니까 그렇죠. 서로 반대 방향이지만은 어쨌든 진입 가격대가 비슷한 라인선에서 청산과 매수의 네.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540대 이 정도에서는 매수 쪽으로 일단은 받아보는 게 훨씬 좋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